북한이 5년 만에 ICBM을 도발했습니다. 소위 레드라인을 넘었습니다. 한반도가 상당히 지금 이 소위 ICBM 때문에 조금 시끄럽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연히 미사일이라든가 북이 도발을 하면은 대통령은 안보회의를 소집하고 그리고 북한을 강경 비난하고 강경하게 욕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국가 원수의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 번도 북한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북한과 평화 외치면서 하여튼 마치 그가 평화의 전사인 양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위장 평화였습니다. 이 위장 평화란 증거가 지금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쏘아 올리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그 속성을 진짜 몰랐을까요? 왜 평화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북한이 24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한 건 명백한 소위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를 한 그 모라토리움 파기인 동시에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공들여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완전히 파산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X, 0입니다. 0.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 업적이 이제 없습니다. 업적으로 내세울 게 없습니다. 북한하고 하는 것은 원래가 업적이 아닙니다. 업적은 아닌데 억지로 말하자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 업적입니까? 북한하고 가짜로 퍼주기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 그게 무슨 뭐 업적입니까? 전단 보내지 마 하면 전단 금지법 만들고 뭐 하지 마 하면 뭐 만들고 김여정이 간마디 하면 뭐 만들고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굴종이죠. 굴종적 평화를 5년간 했었다. 이렇게 정의하면 딱 맞는 겁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이 모라토리움 준수를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로 해석해가지고 미국의 대북 대화 재개와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근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ICBM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희망과는 달리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모라토리움을 지키는 척하면서 훨씬 강력한 ICBM을 만든 것으로 이날 확인된 겁니다. 미국은 분노했습니다. 세계 서방 국가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분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핵 고도화의 시간만 딱 벌어준 겁니다. ICBM을 만들 정도로 이렇게 되도록 시간을 벌어준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 규탄 입장을 어저께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아주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저분이 어떻게 북한을 강력 규탄할 줄 알지? 왜 그러지? 이런 얘기 말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는 그런 강력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력 규탄 입장을 냈는데 왜 그랬을까? 북한의 모라토리움 선언이 2018년 4월 20일에 나왔습니다.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대대적 평화공세를 펴던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가지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핵실험 및 ICBM 발사 중단 방침을 선제적으로 밝혔습니다. 한국은 4월 27일, 미국은 6월 12일 연쇄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딱 쇼를 했죠. 그러면 쇼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쇼 분석 안 하고 입이 이만큼 돼가지고 난리친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영상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모라토리움 공약은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에도 안 깨졌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안전핀이 뭐냐? 모라토리움 안 깰 거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안 만들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김정은은 1월 20일
당 정치부 회의를 열어 모라토리움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고 석 달 만에 행동에 옮겼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위 레드라인을 넘는 것은 내달 15일 김일성의 110번째 생일 태양절을 앞두고 체제 결속을 다지는 한편 남한의 정권 교체기에 존재감을 표시하려고 과시하려고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은 1월 당 8차대에서 고체연료, 다탄두, ICBM, 정찰위성 등을 5대 핵심 과제로 두고 발전을 시켰습니다. 전략무기로 제시했습니다.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남주홍 경기대 석좌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신형 ICBM 발사는 군사적 목적과 함께 김일성 생일 110주년 축포다. 체제 결속 목적이다. 다용도 카드다. 자기들이 정한 시간표에 따라 가지고 마이웨이다. 마이웨이식 무력시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직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과의 대결 국면을 조성해 가지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인민의 불만을 외부로 전가하려는 그런 측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외교가에서는 지난해 2월 출범한 바이든 정부가 대북 문제와 관련한 별다른 로드맵을 내놓지 않으면서 북핵 순위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얘기가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외교소식통은 대외 정세와 오는 5월 윤 당선인의 취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치 군사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서 이걸 발사해서 주의를 딱 끌고 있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전후에서 핵실험과 ICBM을 포함해서 모두 11차례 미사일 도발했죠. 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앞두고 3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이날 ICBM 발사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추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사망 선고다. 이제 문재인은 대북 문제 한 개 말짱 도루묵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재인이 5년 동안 한 북한에 치중했던 그 피땀 흘리는 그 노력이 완전히 말짱 도루묵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출신인 유성옥 연구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있지도 않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선전해주며 사실상 ICBM 도발을 방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파산했다 이렇게 딱 결론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도발에 대해서 강력 규탄한다고 한 것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형 ICBM 발사 이후에 4년 4개월 만에 한 겁니다. 4년 4개월 만에. 그러니까 북한은 평화공세로 돌아선 2018년에 무력 시위를 잠시 멈췄지만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다음에 그해 5월부터 무력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지금까지 30차례 이상 각종 탄도미사일 방사포 50여 발 쏘아댔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 대통령은 한 번도 북한 미사일 대응을 위해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문 대통령은 한 번도 북한 미사일 대응을 위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강력 규탄이라는 표현도 쓴 적이 없다 이렇게 이 조선일보는 밝히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여기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점을 얘기합니다. 위성 발사체를 빙자해가지고 ICBM을 추가 발사하거나 풍계리 등에서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을 전후해서 남북관계가 상당 기간 강대강 대결 구도로 흐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윤석열 새 대통령입니다. 새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선제 타격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한미동맹을 통한 단호한 대응을 수차례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 원수다운 국가를 지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40여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곧 떠납니다. 그런데 지금도 감사위원을 계속 임명하려고 합니다. 알박기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춤추고 있는 자가 정무수석이라는 이철이라는 자입니다. 가서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5년 매달린 평화 프로세스 파탄이 났습니다. 네, 이제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강력 규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의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5년 동안 평화하다가 참 시간만 북한에 벌어줬다. 온 군사합의, 9.19 군사합의 해서 그 막강한 강군을 갖다가 허약한 약군으로 만들어 놓고 국방장관은 대화로 전쟁합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